네, 시장센터에서 현재까지 시장 상황을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현 시점에서는 각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영임이 없는데요. 시장 특징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수는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일단 지수의 최근에 단기 상승폭이 한 12%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지만, 내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별 차별이 좀 심하지만 외국인들 계속 사주고 있고, 베이시스 개선으로 프로그램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상황은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또 충격에 대한 우려감을 그렇게 크게 가질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좀 쉬어가는 정도의 시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또 희비가 크게 좀 엇갈리더라고요. 오늘 먼저 상승 종목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기아차도 그렇고요. 현대미포조선, 이 조선주 가운데서 어제 동반 강세 나타내는데 또 오늘장 같은 경우 희비가 다소 좀 엇갈립니다. 셀트리온도 있고요. 삼성 SDS, CJ ENM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기아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 가운데서도 오늘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종목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기아차가 일단 이번에 자동차주분들이 전반적으로 8월 달부터 시장에 선행하는 반등을 좀 줬고, 1차적으로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작년도 가격까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정도 좀 먼저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일찍 올라온 종목이 조정을 깊게 받지 않고, 일정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시도한다는 것은 현재 시장 자체를 파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은 제가 지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수는 부담스러워도 지금 종목들이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은 지수는 괜찮은데 또 성장주군들이나 고퍼주들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보시고 종목을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고개 드는 종목을 일찍 팔아서도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지수가 괜찮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주식을 그냥 가지고 버티시는 것도 좀 위험한 전략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종목별 대응인데 앞서 선행 움직임을 보여준 자동차주분들이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또다시 고점을 시도해 준다라는 것은 아래쪽에서 턴어라운드형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연속성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자동차군들이 다시 한번 10월 초 고점을 넘겨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치주들,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전반적으로 또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자동차주들 계속해서 일단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서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섹터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현재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등 가운데 좀 핫한 종목군이 또 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현대미포조선 오늘 장중에도 좀 마이너스권 기록하다가 현재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직전 고점을 뚫는 모습이거든요. 반등세 좀 더 이어질까요? 제가 시장에서 가끔 이렇게 경계 의견을 드리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보지 않는 쪽에서만 시세가 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쪽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선주는 사실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 연말, 올해 연초 구간 넘어가면서 거의 일반 투자자들이 버린 주식이 돼버렸죠. 조다리 적자가 분기 연속적으로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우조선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조선주 꺼리는 현상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이 계속 사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현대미포조선이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의 반등이 나오면서 121선까지 왔었고요. 그 자리에서 지금 조정을 그렇게 러프하게 받지 않고 21선 살짝 깨는 정도까지 조정을 주고 나서 고점이 다시 돌파가 됐습니다. 반등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약한 반등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좀 끌어올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동차주와 함께 조선주 먼저 반등 나왔고 선행해서 강하게 앞서 반등 나온 종목군들이 이렇게 얕은 조정과 또 한 번 강한 시세를 유지한다라면 지금 후발로 아래쪽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들 모두 저가 매수가 강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계 매도세가 좀 자취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형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 낙폭과대주들은 목표치를 조금 오히려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도 좀 더 업사이즈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현재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도 보겠습니다. 사실 이 9월달, 10월달 거의 7만 원 선 위아래로 옆으로만 움직였습니다. 현재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이 종목은 추세가 좀 어떻게 앞으로 형성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뭐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미국 허가권 뭐 이런 부분들이 표류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 기대하면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을 지금 계속해서 사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지금 평균적으로 하루 한 뭐 20억 이상씩 그리고 뭐 100억대 이상씩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외국인들은 물량을 계속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8월 달에 셀트리온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역배열이 들어갔고요. 한 단계 역배열 이후에 레벨 다운 시킨 이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좀 긴장도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그냥 뭐 셀트리온 하시면서 무작정 믿지 마시고 성장주는 많은 분들이 뭐 미래가 좋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 기대하는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사업의 어떤 장래성은 분명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올라가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6만 7천 원 정도의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레벨업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9만 원이나 10만 원 재돌파는 좀 어렵기 때문에 목표치를 좀 짧게 잡으시고 뭐 관리형 종목이기 때문에 뭐 무작정 성장에 대해서 맹신하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고퍼 성장주들 전반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은데요. 일단은 롯데케미칼 눈에 띄고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아모레퍼시픽이나 포스코는 지금 좀 보합까지는 좀 낙폭을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한세실업 있고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낙폭이 가장 깊은 종목 한국항공우주까지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좀 반등하나 싶었더니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종목 어떤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롯데케미칼은 대형주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 좋았고 그리고 주가도 버텨주고 있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때 잘 버텨주고 올라올 때도 같이 올라왔던 주도주 면모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지만 30만 원대가 위로 일단 벽을 딱 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2,000포인트 이상 넘어왔지만 아래쪽 1,800에서 1,900 해소하는 동안은 롯데케미칼이 시장 승률을 상회했지만 지금 2,000포인트대 구간 들어오면서는 시장 승률을 하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위쪽의 어떤 매물대 내지는 돌파가 필요한 종목들이 돌파를 할 정도의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세 자체가 제가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 저평가형 종목이라든지 혹은 뭐 과대낙 폭주들이 추가 반등하기에는 충분한 여건이다라는 판단이지만 고가권역에서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하고 있는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강하게 배팅할 정도의 시장은 아직 아니라는 점에서는 모니터 계속 하시면서 주도주 후보군으로 좀 놓고 보시되 지나치게만 높은 가격대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아직 없겠다. 그리고 이런 롯데케미칼형 종목군들이 위쪽으로 만약 넘어가는 시장이라면은 저는 뭐 시장이 조금 오버한다라면 2,200도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어제 4% 빠졌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락 나옵니다. 기존에는 30만 원 초반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매수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네, 저라면은 35만 원 이하 정도에서만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 40만 원 갔을 때도 비슷한 의견을 드린 위치였는데 아직까지 위쪽으로 돌파는 무리다. 즉 아모레퍼시픽이 40만 원대 안착이 된다라는 것은 45만 원 이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가시권에 들어오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싼 주식들이 올라오는 장이긴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성장 주고들이 위쪽에서 한번 꺾였죠. 저는 앞으로 성장주 장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모레퍼시픽은 성장주 장세의 어떤 하나의 종목으로 보시기보다는 중국의 전반적인 어떤 소비 트렌드의 어떤 강화 그리고 중국의 정책적인 어떤 소비 부양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자 대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고퍼 성장주라고 보기보다는 이후의 경기나 중국의 어떤 경기 구조 그리고 글로벌 경기 구조가 소비 위주로 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저는 또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전통주들의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모니터 하시면서 아직은 이 또한 위쪽으로 열리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하신다라면은 박스권 트레이딩 제가 볼 때 아모레퍼시픽은 30만 원대 초반, 40만 원대 초반 이 정도의 매수 매도 레인지를 좀 잡고 보신다라면은
크게 승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직은 50만 원대 이상을 바라보는 어떤 전략적인 편입 구간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 무너질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30만 원대와 40만 원대 박스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인데요. 5거래일 만에 조정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현재 시점에서는 좀 수익 실현을 할 텐지 아니면 비중을 좀 더 확신을 갖고 늘려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만 종목 코멘트 들어볼게요. 예, 제가 17만 원 이하에서 배당 수익률 5%와 PBR 0.3 이야기하면서 스트롱바이 의견을 드렸는데요. 1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매수 가능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주도주가 아니고 말 그대로 가치 투자고요. 10% 올라왔다고 그 가치가 희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목표치를 가지고 시간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현재 구간에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장 마감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이유 불문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위험 선호연서 시장이 금리고 뭐고 이런 것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많은 이코노미스트들도 지금 방향을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팅을 하신다거나 예측하시는 건 사실상 무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긴장하실 거 없고요. 팩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위험 선호 현상이 약화되고 있고 오히려 전반적인 어떤 움직임 자체가 공격적으로 상품이라든지 환율 또한 위험 자산에 대해서 배팅이 있는 상황이면 국내 이머징 쪽에서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래쪽으로 큰 데미지는 당분간은 우려하지 마시고 종목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구간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를 보고 종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 그 자체의 흐름을 추적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반대로 앞서 상반기에 시세를 주고 꺾여 내려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수 보고 버티지 마시고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나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 전 업앤다운이었습니다.